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은둔자 카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의 은둔자, 9라는 숫자입니다. 타로에서 9는 이상, 종말, 자, 오랫동안, 득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앞에 풀, 바보, 0번, 풀이 1, 2, 3, 4, 5, 6, 7, 8 지금 9까지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이 다음에는 이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지금 9까지 오다 보니까 그죠? 자, 0번 풀이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로 말하면 한참 지금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90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 90대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엠만하면 인생에 득도하게 돼 있죠. 내가 만약에 어떠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타로를 한 20년, 30년 했다.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10년은 좀 약할 수 있겠네요. 한 20년 했다. 그러면 어쩝니까? 타로에 대해서 엠만하면 도사됐습니다. 득도합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좀 오래 버티면서 오래 하는 게 관건이죠. 그죠? 이 9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상, 나의 이상. 자, 그 다음에 종말, 이제 끝내야 되겠죠. 종착역 끝내야 되든지 아니면 뭐예요? 좀 오랫동안 이렇게 키워드를 갖다 쓰면 되게 좋습니다. 이 9라는 숫자를. 자, 은둔자입니다. 은둔자, 합잇. 자, 은자라고 하기도 하고, 은자, 숨을 은자죠. 숨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 카드, 간혹 어떤 그 교재에 보면은, 은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은둔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도사 카드다,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설산에, 그죠? 눈이 많이 내려있는 이 산에 이 도사님이, 은둔자님이 이렇게 큰 아주 기다란 옷을 입고요. 그죠? 모자를 쓰고 수염은 많이 지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겠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등불을 의지한 채 지금 서 있습니다. 이분이 설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설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죠? 은둔자,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 도시에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고 도시생활, 사회생활, 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그죠? 나만의 철학과, 나만의 고뇌와,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나만의 이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나만의. 그죠? 그러니 본인만의 이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어쩔까요? 사회성이 결여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죠? 돈을 벌고 문명 혜택을 누리고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렇게 나만의 지적인 그런 성취, 그 다음에 나만이 갖고 있는 뭔가 정신세계,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학습,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건 있습니다. 제가 저의 다양한 채널에서 이 카드를 갖다가 절대 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카드만의 특징이 있는 거지 은둔자니까 안 좋아요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매매 됩니까? 합격 됩니까? 남자친구 생겨요? 이런 실질적인 질문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선생님 남자친구 언제 생겨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니면 이제 제가 이번에 이직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저한테 돌아와요?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은둔자는 아주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구합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물어볼 때, 남자친구 생깁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물어볼 때는 요 카드가 답에 나오면, 예를 들자면 배열을 해서 답에 나오면 이 은둔자가 결론 자리에 이 은둔자가 나왔다. 그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 됩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승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카드가 결론 자리에 나왔을 때 은둔자가, 그죠?
다만 이제 이렇게 현재 상황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과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은둔자가. 그러면 키워드를 갖다 어떻게 쓴다? 나만의 지적인 성취가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내가 이 도시에서 문명 혜택을 많이 받는 도시에서 생활하기보다는 나는 자연인이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나만의 왕국을 건설해 놓고 살 수 있다. 그다음에 나이가 많다. 그죠? 나이가 많다. 그 다음에 열심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카드가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카드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0대인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카드를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려도 거의 체력이 노인 체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카드를 보고. 이해됐죠? 상담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그분 임상을 하는 건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카드만 보고 카드의 키워드나 카드만 보고 그 카드를 왜 이렇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강의가 99% 상담을 하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타로학에 나와 있는 키워드나 그걸 무시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학과, 그죠? 이 수비학과 뭐를 써요? 은둔자라는 키워드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이상 세계는 참 좋아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이 태극권을 잘하는 게 자기만의 이상 세계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거의 달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의 도사입니다. 근데 또 해필이면 이런 분들이요. 평범한 공부라든가 평범한 취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이렇게 평범한 취미 있지 않습니까? 뭐 보울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취미. 뭐 야구를 한다거나 뭐 등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취미 이런 취미 별로 싫어합니다. 내만이 뭔가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세계라든가 취미를 좀 좋아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는 최고다. 내가 뭐 사냐초 쪽에는 최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지침 쪽으로는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독특한 걸 좋아합니다. 그쪽 계통으로 도사면 좋겠죠. 그죠? 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 자연수 중에서 1부터 10까지가 자연수인데 가장 끝에 있는 자연수 10입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가득 찼습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새 시작. 에이스나 매지션에 나와 있는 시작하고 1번 시작하고 이 10번의 새 시작은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시작이라고 하고요. 뭔가를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하는 것을 새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요 10번이라는 숫자입니다. 터닝 포인트도 되고요. 네. 자, 우리가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동양학적으로 말하면 강산이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내 인생에서 크게 새로운 그런 변화, 변동이 들어온 때 이것도 요 10으로 보는 거죠. 자,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자, 요 카드도요.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카드 이름을 외우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 카드 이름에가 모든 게 다 들어있긴 하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카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이제 바퀴죠. 바퀴죠. 그죠? 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TARO로 읽으면 타로고 이렇게 읽으면 TORA로 읽으면 토라입니다. 그죠? 이거 그 경전의 이름이죠. 토라가.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이렇게 동물 형상이 있고 양쪽 네 귀퉁어리에는요. 책을 들고 있는 사람, 독수리, 그죠? 사자, 이렇게, 양, 이렇게 있는데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책을. 그래서 이 네 귀퉁어리에 있는 것들은 사원수를
사원소를 나타냅니다. 사원소. 이제 마이너 카드의 사원소 배울 겁니다. 왜 책을 나타낼까? 나중에 21번에 월드 카드에서 완성을 시킬 때는 그때는 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뭔가를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죠? 간접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책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뭐랑 깊은 관계가 있다. 인연. 그다음에 운명. 그다음에 시간,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운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까르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 꼭 좋은 인연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악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앞에 배열을 했는데요. 결론에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는데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게 될 데빌 카드가 나오거나 무너지는 탑이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악연입니다. 근데 이 앞에가 예를 들어서 러버스 카드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좋은 인연이죠. 그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은 필연도 있고 우연도 있고 악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인연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자인데 불교에서는 이 인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과 연, 그다음에 윤회, 업장 이게 불교에서는 많이 따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맺을 때 모든 게 다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부도 인연이 돼야지 하고요. 하필이면은 많이 있는 타로 강사, 타로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박수연을 만난 것도 인연이고요. 운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그죠? 어떠한 집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어떠한 회사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사람 관계의 인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도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되겠죠. 안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은 가감없이 끊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괜히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연하게 들어온 인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걸러내고 본인이 판단해서 끊어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질구질한 인연으로 이렇게 엮어가잖아요. 그게 악연입니다. 그게 악연. 악연을 내가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항상 이 카드만 놓고 보면은 인연, 그죠? 시간,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뭐 필연, 여러 가지 거를 쓸 수 있겠지만 특히나 배열법에서 요 카드 하나만 나와갖고 원 카드로 나와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카드를 보고 원인을 보고 좋은 인연인지 좋은 결과인지를 보셔야지 요 카드 하나만 갖고 좋은 인연이다, 안 좋은 인연이다 보기는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배열해서 리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것이 눈도 해당되고요. 카메라도 해당되고요. 카메라. 저도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제가 이 카드 많이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카메라 감독님들, 카메라와 관계된 일하시는 분, 뭐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를 좀 많이 뽑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신체적으로는 눈도 의미하고요. 눈. 그래서 운명은 인연은 어째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연들을 보통 운명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선택해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저런 형을 만났거나 좋은 형을 만났거나 안 좋은 형을 만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들은 대부분 다 운명이라고 하고요. 운명적으로 만난 거.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내가 지어야 되겠죠. 네, 아닌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인연을 맺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 관계에 들어오는 인연을 보통 필연이라고 하고요.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혈연 관계, 그죠? 숙명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제 성인이 지나서부터 맺게 되는 인연들 그거는 대부분 다 어째요? 본인이 잘 선택해서 가부를 걸러내야 됩니다. 왠지 안 좋으면은 보내고요. 좋으면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대인관계 맺을 때 안 좋았을 때 결단을 못 내리고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결단을 잘 내려서 내치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요. 좀 잠깐은 아프겠지만 잠깐 아픈 게 낫습니다. 계속 아픈 것보다 마음이. 11번 정의 카드입니다. 네, 요런 카드 나오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정의니까 그럼 어쩐다는 거지? 그죠? 정의라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근데 이제 타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요. 자, 11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이요. 자연수로 풀이를 하면요. 1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2잖아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요. 누구랑 비슷해요? 여사제랑 비슷해요. 생긴 모양이 지금 보시면. 두 기둥에, 그죠? 이렇게 뒤에 캐피리스트 천을 쳐놓고. 다만 이 사람은 이제 법전이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째요? 이렇게 저울이 있죠. 저울 있죠. 공평한 저울이 있죠. 이 공평한 저울이 있는 카드가 저쪽에 있는 펜타클 6번도 저울이 있거든요. 저울은 항상 뭐야? 공평함을 나타내면 공평함.